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죠. 김동성 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됐던 일을 해명하면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부인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앞으로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동선 선수 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 왜 이게 이 시점에 좀 다시 불거진 겁니까? 네, 김동성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트트랙 유명 스타였습니다. 근데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거쳐서 은퇴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혼을 소재로 한 종합 편성 방송에 출연해서 재기를 조심스레 시도를 했는데 양육비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김 씨는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아이의 양육비로 다달이 한 아이당 1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제기했고요. 김동성 씨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해명을 하면서 원래는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줬는데 코로나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 양육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방송 출연을 열심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직후에 전 부인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동성 씨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 공개된 글에 따르면은 김동성 씨, 전 부인 입장이 아주 단호하죠? 네네. 전 부인 A 씨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꼬박꼬박 줬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달 방송에 나가기 전에 상대 변호사로부터 출연료를 일부 양육비로 입금할 테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김동성 씨의 신상을 내려줄 것 그리고 방송 후에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조건을 전달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은 배드파더스는 예전에 한번 내려줬을 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양육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떳떳하게 방송에 나오는 게 먼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전 부인에 따르면 정해진 양육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날짜도 뒤죽박죽 이렇게 전달이 됐고 200만 원도 기분 좋으면 붙여주고 아니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김동성 씨가 방송을 통해서 재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재혼은 축하해주고 싶지만 방송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도 해명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다. 양육자와 합의 전에는 김동성 씨의 신상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쁜 아빠들 이런 뜻에 이게 배드파더스. 근데 이런 배드파더스들이 이 김동식 씨처럼 이렇게 이제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케이스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요? 네, 여성가족부가 밝힌 2018년에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요, 전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8.8%, 그러니까 거의 80%에 이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2015년부터 여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 왔는데 양육비 이행관리원. 네네. 이곳이 개입을 해서 양육비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상대방 쪽으로부터 지급 확약을 받은 사례 중에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한 4년 동안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준 사람 네네. 그럼 70%네요, 그러면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양육비를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인식을 해서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상대 배우자를 채무자로 규정을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혼 후에 재산을 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예. 뭐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오. 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2018년에 문을 연 곳이 배드파더스인데요. 배드파더스, 예, 나쁜 아빠들, 예. 네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뿐만 아니라 집 주소 그리고 직장도 공개를 하는데요. 예. 지금도 들어가 보면 수백 명의 명단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예를 들었던 김동성 씨도 여전히 올라와 있는 걸 찾아볼 수 있고요. 예. 또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다도 씨도 전 남편이 10년간 이혼 뒤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배드파더스의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다도 씨도, 예. 네네. 그래요. 이 단체 이름이 배드파더스이다 보니까 예. 뭐 나쁜 아빠만 부각된다 이런 지적도 받긴 했는데요. 나쁜 엄마들은 없어요?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을 예. 대충 보면은 아버지가 80%, 어머니가 20% 정도라고 하는데 예. 양육비 미지급자인 경우가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이트명을 이렇게 지었는데 아빠 명단만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경우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이 8대2 정도 되다 보니 8대2. 그러니까 예, 10명이면 10명 중에 2명은 아버지가 8, 어머니가 나쁜 2 엄마네요. 정도. 네. 네. 그래서 신고도 이 정도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고 있어서 예. 실제 등재도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쁜 아빠들도 많지만 나쁜 엄마들도 좀 있네요. 네. 그래요. 자, 이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생존권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관련 법 개정 같은 거 없었나요? 네, 이런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계속되고 또 사회 여론이 움직이면서 법이 지난해 결국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이 나쁜 부모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뭐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명단을 직접 국가가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개인이 해결해라 이렇게 했던 일을 국가가 예. 나서서 좀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면허 정지하고 출국 금지 조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6월부터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예.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됐고요. 예. 7월부터는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일정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나이, 또 직업과 주소도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예. 양육비를 못 받아서 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네. 먼저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해준 뒤에 돈을 준 다음에 채무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내는 길도 열립니다. 강제성 돈을 주지 않는 부모의 소득세, 예. 재산세, 보험 정보 같은 세금이나 금융 정보를 파악해서 예. 압류나 강제 매각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뭐 배드파더스라고 하지만은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은 안 돼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육 의무를 피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에 그런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그 재산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 다 상황을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이제 뒤늦게 하네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운전면허 정지하고 출금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근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양육비 지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처벌이 강화가 되는 법이 시행이 되면은 예. 미지급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는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실제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해외 사례를 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처벌을 도입했을 경우에 예.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해외에서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거를 아동 학대다, 범죄다 이렇게 보고 엄히 처벌을 해왔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양육비를 나몰라라 했던 비양심적인 부모들이 있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즉시 모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새로 강화한 뭐 법이라든지 제도가 구멍이 있다 여전히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도조차도 그림의 떡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강하게는 형사처벌 아니면은 운전면허 정지나 출금 조치 같은 처벌이 되려면 먼저 감치 판결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감치 판결이요? 예, 감치 판결을 받은 배우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진행들이 되는데 이혼 후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감치 판결인데 소송을 통해서네요. 네,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고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을 하려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률 구조공단이 여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뭐 해봤자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럼 지치죠. 당연히 시간 지나가 버리고. 네, 또 이 양육비 이행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친자 확인에서부터 뭐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의 주소 확인 또 뭐 전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이들 양육이 어렵거나 소송비가 양육비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감치 판결만 받기가 힘든 분들한테는 이 강화된 제도 자체가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전히 감치 명령을 받고 난 후에도 뭐 상대방이 위장전 명령이 진행을 받게 되려면은 뭐 위장 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안 나와 버린다거나 뭐 서류를 안 받아 버린다거나 이렇게 재판을 또 끌거나 아니면 이 감치 명령 판결 자체를 또 피할 수 있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민간 단체인 배드파더스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뭐 현 근무지 또 주소 이런 게 아주 상세히 나오고 얼굴까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미지급자들한테 이렇게 배드파더스에서 연락을 할 경우에는 뭐 당장 협의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빠르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명단 공개의 경우에는 주소가 도로명까지만 나와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뭐 동명이인이 그래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뭐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동을 그동안은 개인 간의 채무로만 봤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범죄라는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린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석 YTN 기자였습니다.